네, 오늘 증시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증권팀 어예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사흘 만에 반등하면서 다시 2,000선에 바짝 다가섰네요. 자세한 시황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사흘 만에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2,000선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내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수급 부담이 조금 있었습니다.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일 코스피는 어제보다 6.39포인트, 0.32% 오른 1999.73을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하던 코스피는 점심시간 동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개인이 640억 원 넘게 적극적인 사자 행진을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외국인은 98억 원, 기관은 차익 실현 매물 성격으로 보이는 524억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장 막판에 지수에 힘을 실어준 것은 전기전자 업종의 활약이었습니다. 전기전자가 1.84%의 강세를 보였고 의료 정밀과 의약품도 1%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은행과 기계가 각각 1.41%, 1.11% 떨어졌고 운수창고와 금융, 건설업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전차의 선전이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가 장 막판에 2% 넘게 올랐고 SK하이닉스도 1% 가까이 상승했으며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 마감 시황 알아보죠. 코스닥 지수는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스닥 지수가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3일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5.85포인트, 1.08% 오른 549.73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2010년 1월 15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이 570억 원 가까이 순매도한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40억 원, 183억 원가량을 사들였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테마주들의 선전이 돋보였는데요. 갤럭시 S4에 탑재되는 무선 충전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와이즈파워와 다스텍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무선 충전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ATM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정부가 화폐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한네트와 한국전자금융, 푸른기술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SM이 6.3%, CJ E&M과 포스코 ICT가 4%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미국과 영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제지표 호조세와 함께 다우지수가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는 3중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상혁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가 최근 급등했다는 경계 매물이 나오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다우지수는 8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12일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2.77포인트, 0.02% 상승한 14,450.06으로 장을 마감하면서 엿새째 사상 최고가 행진을 벌였습니다. 장중 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했던 스탠더드&푸어스 500지수는 7거래일째 계속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지만 향후 1%만 더 오르면 지난 2007년 10월 9일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처럼 뉴욕 증시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높은 이유는 주택과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지난달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은 데다 고용경기 선행지표가 4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이 100만 채를 돌파해 지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주택시장 회복이 미 경제의 동력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연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양적 완화 지속 방침을 거듭 시사한 점도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다우지수는 18,000선, S&P 500지수는 1,877선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감축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은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꼽힙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터 논의를 위해 오늘부터 사흘간 잇따라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날 예정입니다. 공화당이 복지지출 삭감을 포함한 향후 10년간 4조 6천억 달러의 적자를 줄이는 균형 예산안을 제안한 가운데 백악관은 당장 실효성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해 정치적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달리 영국에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영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3.3%로 지난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다 1월 제조업과 산업 생산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3중 경기 침체, 즉 트리플 딥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립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긴급 조치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만일 시장이 기대하는 부양책이 나오지 않으면 영국 경제가 트리플 딥에 빠져들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상혁입니다. 네, 우리나라 채권 금리가 통계 집계 이후에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타고 채권 시장이 단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지표 금리로 활용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3일 2.61%를 기록해 집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고채 5년물 금리도 2.71%로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10년물 국채금리도 2.95%로 3%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채권 금리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진 데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잇따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해 채권 몸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100원에 근접하면서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 투자자금이 몰리며 채권 금리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강세를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난 2월 한 달간 3조 5천억 원, 이달 들어서도 1조 6천억 원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또 최근에는 현우석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시사하면서 채권 가격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들 중에는 이제 내일 기준금리 결정이 동결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론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일부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 들어오면서 상당 부분 채권 시장에 이제 좀 강세 심리를 좀 부추긴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움직임과 달리 채권 시장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회의적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는 금리 동결, 46%는 기준금리 하락이라고 답해 금리 동결이 우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부양보다는 정부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최근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감안해 이번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채권 시장이 유례 없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장 방향을 결정할 14일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